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재학 중인 의용공학과 4학년 권유진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번 영상에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선형가속기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선형가속기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선형가속기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린 뒤 선형가속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형가속기는 전자총에 의해 전자를 진공 상태의 선형관 안에 쏘아주면 이 전자를 고주파 전자기 파장을 이용하여 점차 가속시켜 매우 높은 에너지의 전자선을 만들어 목표와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부위에 있는 종양도 치료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종양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장비로서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된 치료기입니다. 방사선 치료 기술은 신체 내부 종양 부위에 직접 방사성 동위 원소를 주입하는 근접 조사 방식과 신체 외부에서 종양 부위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외부 방사선 조사 방식으로 분류되는데 선형가속기는 외부 방사선 조사 방식에 해당됩니다. 선형가속기의 구조는 크게 고주파 발진부, 가속부, 겐트리 헤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주파 발진부는 전자를 가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발생시키고 증폭할 수 있는 곳이고, 가속부는 전자가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얻게 되는 곳이며, 겐트리 헤드는 가속된 전자를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일정한 형태의 전자선이나 X선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선형 가속기와 같은 가속기의 종류는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원리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음극과 양극 사이의 전하를 띤 입자 전하에 따라 음극 또는 양극을 향해 정전기력을 받게 되고 이 힘에 의해서 가속되는 선형 가속기. 자기장 속에서 가속기에 걸리는 전압의 부호를 바꿔줌으로써 하나의 가속기로 입자를 계속 가속시키는 원형 가속기입니다. 선형 가속기는 기본적으로 전하를 띤 입자에 전기장을 걸어줌으로써 입자를 가속시킵니다. 입자에 걸린 전기장이 직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교류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직류 가속기와 고주파 가속기로 분류되는데 크게 직류 가속기에는 정전기형 가속기와 다담배 전압 정류형 가속기가 있으며 고주파 가속기로는 전자 가속기와 양성자 가속기 등이 있습니다. 정전기형 가속기는 일정한 전기장을 이용해서 입자를 가속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텐덤형 반대그라프 가속기입니다. 이 가속기는 반대그라프 발전기를 활용하여 높은 전압차를 얻고 이를 이용해서 입자를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다담배 전압 정류형 가속기는 축전기와 다이오드로 이루어진 전압 멀티플라이어를 활용하여 높은 전압을 걸어주고 입자를 가속시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고주파 가속기는 직류 전압이 걸려있는 경우 입자를 고에너지로 가속시킬수록 더 큰 전기장을 걸어주어야만 하는데 공기가 절연할 수 있는 전기장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어 교류 전압을 걸어주는 방식의 대안으로서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원형 가속기의 종류는 사이클로트론, 베타트론, 싱크로트론으로 나누어지고 사이클로트론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만들기 위해 입자를 반복적으로 가속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어니스트 로런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는 원형으로 입자를 가속하는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입자가 원형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 전극을 여러 회 지나게 되어 입자가 반복적으로 가속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자의 원형 경로의 반지름은 자기장이 일정할 때 속력에 비례하므로 전극에 의해 속력에 가속될 때마다 경로의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고 사이클로트론의 가장자리에 다다르면 입자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입자 가속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베타트론 또는 싱크로사이클로트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형 사이클로트론의 제작이 진행되면서 입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입자의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클로트론의 진동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극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주기를 바꾸어준 것이 베타트론, 싱크로사이클로트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싱크로트론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를 조정하여 입자의 속도를 가속시키는 동시에 그 궤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이클로트론의 크기가 무한정 커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입자 가속기는 가속시키는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속기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는 충돌형 가속기, 양성자 중이온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중이온 가속기, 전자 가속기가 있는데, 먼저 양성자 가속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성자 가속기 또는 양이온 가속기는 수소 원자로부터 방전을 통해서 전자와 양성자를 분리한 뒤 분리된 양성자와 전자에 전기장을 걸어줌으로써 양성자만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분리된 양성자는 강한 라디오파에 의해 유도된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자가속기입니다. 전자가속기 또는 방사광 가속기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전자가 강력한 자기장을 지나며 휘어질 때 방출되는 빛, 방사광을 얻어내며 얻어진 방사광은 과학기술 연구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전자가속기라고도 불립니다. 전자를 원형 가속기에서 가속하면 싱크로트론 광선이 발생하여 가속 자체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파장이 짧은 높은 에너지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데 차가 나여 가속보다는 싱크로트론 광선을 얻는 데 주안점을 둔 가속기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이온 가속기입니다. 중이온이란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지구상의 모든 원소의 이온을 의미하는데, 중이온 가속기는 주입된 원소를 전자 발생 장치를 통과시켜 원소를 양성을 띤 중이온으로 변화시킨 뒤 고에너지로 가속시킵니다. 충돌형 가속기는 빛의 속도에 거의 가깝게 가속시킨 원자핵이나 소립자를 서로 충돌시켜 우주를 구성하는 궁극적 입자들의 입자의 존재를 밝히기 위한 설비라고 하며, 양성자 중이온 가속기는 중이온 또는 양성자를 빛의 속력에 가깝게 가속시킨 뒤 표적에 충돌시킴으로써 희귀 동위 원소를 만드는 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 가속기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에 있었던 어니스트 러더퍼드의 질소핵과 알파 입자 간의 상호작용 발견을 시작으로 1932년까지의 모든 핵물리 연구는 자연 상태의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를 이용했습니다. 1932년 로렌스와 리빙스턴은 양성자를 1메가 전자볼트 이상으로 가속시켰다고 발표했으며, 1945년 이들은 공명 가속기로 양성자를 가속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위상 안정 원리를 독립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전자를 가속시킬 수 있는 싱크로트론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선형 가속기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속기는 주로 원자핵과 원자 구성 입자들의 성질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방사선은 1930년대 이전부터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며, 린트겐이 1895년에 X선을 발견하였을 때 이미 인체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마리 키리가 발견한 라듐을 이용해 그 당시 암 환자들에게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1919년에 있었던
어니스트 러더퍼드의 질소핵과 알파 입자 간의 상호작용 발견을 시작으로 1932년까지의 모든 핵물리 연구는 자연 상태의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를 이용했습니다. 자연 생성된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8메가 전자볼트나 되지만 이러한 입자들로는 잘 정의된 빔을 만들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실험을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가속된 이온의 빔이 필요했으나 실험실에서의 전압으로 이온을 원하는 에너지로 가속시키는 것은 별로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가모브가 1928년 훨씬 낮은 에너지의 이온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음을 계산으로 보여주었고, 이것은 핵물리 연구를 위한 입자빔을 만드는 가속기 건설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공적으로 가속된 입자를 이용해서 193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존 더글러스 코크로프트와 어니스트 토머스 월턴이 처음으로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전압 증폭기를 이용해 양성자를 710kJ 전자볼트라는 높은 에너지로 가속시켰는데, 이것들은 리튬핵과 반응하며 그 결과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두 개의 알파 입자가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다른 분야의 개발에 의해 입증된 원리들 중에서 가속기 제작에 이용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로버트 제미슨 밴더 그래프는 1931년 뉴저지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벨트로 하전된 정전기적 고전압 발전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선형 공명 가속기의 원리는 1928년 롤프 비데르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아헨의 레니시 베스트팔렌 공과대학교에서 고류 고전압을 이용해 나트륨과 칼륨 이온을 최대 전압으로 한 번 가속했을 때 얻어지는 에너지의 2배만큼 가속시켰으며, 1931년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어니스트 오렌더 루렌스와 그의 조교 데이비드 슬론이 고주파의 전기장을 이용해 수은 이온을 1.2메가 전자볼트 이상으로 가속시켰습니다. 이것은 중이온 가속에서 비데르의 업적을 증대시킨 것이긴 했지만 이온 빔은 핵 연구에 쓸모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이클로트론은 비데르의 선형 공명 가속기의 한 변형으로서 로렌스가 생각해낸 것인데, 로렌스의 학생이었던 리빙스턴이 1931년에 80kJ 전자볼트의 이온을 만들어냄으로써 사이클로트론의 원리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어 1932년 로렌스와 리빙스턴은 양성자를 1메가 전자볼트 이상으로 가속시켰다고 발표했고, 1930년대 후반에 사이클로트론의 에너지는 25메가 전자볼트 정도에 밴더그래프 발전기의 에너지는 4메가 전자볼트 정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40년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도널드 커스트는 자석의 설계에 정밀한 궤적 계산을 응용함으로써 베타트론을 처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높은 에너지로 입자를 가속시키는 분야는 빠르게 발전했는데, 그 시초는 버클리의 맥밀런과 모스크바의 백슬레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5년 이들은 공명 가속기로 양성자를 가속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위상 안정 원리를 독립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전자를 가속시킬 수 있는 싱크로트론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 원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싱크로 사이클로트론과 영국의 전자 싱크로트론 건설로 곧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첫 양성자 선형 공명 가속기가 건설되었으며, 그 후 지어진
대형 양성자 싱크로트론은 모두 이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1947년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교의 윌리엄 헨스는 진행파 선형 전자 가속기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레이더를 위해 개발된 극초단파 기술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양성자의 에너지를 높임에 따라 좀 더 많은 연구가 가능하게 되자 계속하여 더욱 큰 가속기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가속기 건설에 필요한 자석링을 비용 때문에 만들지 못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기계를 더 크게 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1952년에 개발되었는데 그것은 리빙스턴, 쿠란트, 진데르가 입증한 교대 집속 기술에 의해서였습니다. 이 원리에 근거해서 만든 싱크로트론의 자석 크기는 다른 방법으로 만든 것에 필요한 자석의 100분의 1이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가속기는 모두 이 교대 집속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1956년에는 커스트가 두 개의 교차하는 궤도에 각각 입자들을 지속적으로 순환하게 만들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입자를 충돌시켜 그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 생각을 실현하려면 저장링이라고 하는 둥근 태에 가속된 입자를 모아야 하며 현재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반응 에너지는 이 방법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분류 방법을 이용해 선형 가속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가속기는 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가, 진단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분류 방법입니다. 선형 가속기는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선형 가속기는 전자총에 의해 전자를 진공 상태의 선형관 안에 쏘아주면 이 전자를 고주파 전자기 파장을 이용하여 점차 가속시켜 매우 높은 에너지의 전자선을 만들어 목표와 부딪혀 깊은 부위에 있는 종양도 치료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종양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장비로서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된 치료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 가속기는 치료기기로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은 주파수의 범위를 이용했습니다. 선형 가속기는 방사선의 X선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방사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사선은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들은 특정한 입자나 빛을 방출하면서 안정적인 원자핵으로 바뀌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때 나오는 입자나 빛이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빛이나 전파로 존재하는 방사선으로는 감마선, X선이 있습니다. X선은 특성 X선과 제동방사 X선으로 나뉘는데 특성 X선은 정해진 에너지 값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선 회절 분석이나 X선 형광 분석과 같은 물질 분석에 주로 사용됩니다. X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X선 스펙트럼을 보았을 때 좁고 강한 정점으로 나타내는데 이 X선은 좁고 강한 에너지 영역, 물질의 특성, 물질 분석 기기에 사용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제동방사 X선은 외부에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는 전자가 그와는 반대로 제동방사 X선은 외부에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는 전자가 원자핵의 영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감소할 경우 감소된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제동방사 X선은 특성 X선과는 다르게 넓은 에너지 영역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의료용 혹은 산업용 엑스레이 영상기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특성 X선과 마찬가지로 특성 X선 아래에 넓은 에너지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X선으로서 넓은 에너지 영역 영상기기에 사용합니다. 선형 가속기는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된 치료기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형 가속기가 X선을 사용한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분류 방법입니다. 이 분류 방법은 첫 번째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 영상에서 나왔던 분류 방법으로서 마지막 분류 방법입니다. 이 분류 방법은 첫 번째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 영상에서 나왔던 분류 방법으로서 의료기기 등급을 이용해 분류해봤습니다. 한국은 3등급, 미국은 클래스 2, 유럽은 클래스 2B, 일본은 고도관리 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국의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클래스 2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1보다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로 일반 통제 검사 이외 추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한국의 2등급 제품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클래스 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클래스 2B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인체의 위험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고도관리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의료기기에 부작용 또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선형 가속기는 전자총에 의해 전자를 진공 상태의 선형관 안에 쏘아주면 이 전자를 고주파 전자기 파장을 이용하여 점차 가속시켜 매우 높은 에너지의 전자선을 만들어 목표와 부딪혀 깊은 부위에 있는 종양도 치료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종양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장비로서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된 치료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의료기기 등급이 3등급, 클래스 2, 클래스 2B 고도관리 의료기기인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은 사이버 나이프에 대한 설명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